윤석열도 이제 끝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끝이 다가온다고 한겨레가 네. 계속 속보를 쓰더라고요. 네. 다음 주 뭐 결정돼. 네. 다음 주 결정된다는 게 다음 주에 선고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다음 주에 평일을 실질적으로 마치고 글 작성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선고를 한다는 건지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은 17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비워놨다 아닙니까? 17일까지는 우린 비워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17일까지는 비워놨으니까 17일 전에는 뭐 하겠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17일 전에는 할 텐데 근데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하진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뭐 나머지 주중에 할 건데 보통은 금요일 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그럼 금요일 날 하겠네. 그래서 7일 아니면 14일이겠네. 이렇게 본 건데 7일은 근데 뭐 평일을 한다고 하니 예, 5일 7일 평일 한다고 했으니 그걸 모여서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네. 그날 선거하진 않겠네. 그럼 14일이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우리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요일을 정해놓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뭐 하여튼간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동안 이제 뜨거운 이제 그 쟁점이 마은혁 재판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하더라도 일단은 빼고 가는 것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죠? 예. 그렇게 얘기한다. 예. 뭐 이런 얘기여서 예. 이 가증스러운 이 최상목 김준우와 함께 살고 있는 최상목을 용서할 수 없는 것과 더불어 이 하여튼 마은혁 변수는 이제 좀 뭐 끝난 것 같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계속 그래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상목 임명할 거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주일이라도 미룰 거다. 이걸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봐야 알겠죠. 최상목 괘씸합니다. 최상목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최상목이 3명 중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파면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명을 임명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국무회의는 이제 다른 얘기 하려고 열었는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무회의가 난리가 났어요. 으아 해가지고 상목이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여기서 네 맘대로 결정을 하고 네 맘대로 이거를 이 중대사를 네 맘대로 이걸 하느냐? 2명이든 3명이든 간에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나의 국무회의 못해 나가버리고 알고 보니까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이 사람. 방통위 부위원장 국무위원도 아닌데 막 나가버리고 막 옆에 또 환경부 장관이 아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러고 나가버리고 막 최상목은 참 막 멘붕이 오고 그래서 그날 뭘 했느냐 그러면은 형님들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잘못했고요. 다음에 제가 이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꼭 형님들 말씀 먼저 듣고 요 결정 내리겠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갖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론 내려줬잖아요. 중대한 결정을 또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씨가 행님들을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애초에 없잖아요. 국무회의 의결 안건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국무회의를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다룰 일도 아닌데 국무회의에서 다룰 일이 아니니까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연 거예요. 간담회를 열어서 행님들 불러가지고 행님들 제가 오늘도 중대한 이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의견들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근데 행님들이 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 권한 행사하면 안 되고 좀 기다려라. 왜냐? 덕수행님 돌아오신다. 덕수행님이 우리 생각에 곧 돌아오실 것인데 덕수행님 돌아오면 우리가 피해 반격을 할 것이다. 뭘 피해 반격을 뭘 해요? 덕수행님이 이제 탄핵이 될 때 탄핵 사유에 뭐가 들어가 있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들어가 있다. 근데 거기서 탄핵이 기각이 됐으니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기각이 됐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탄핵 사유가 이제 안 되는 것이다. 그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가 되는 거고 그 점이 인정받는 거여서 덕수형님이 돌아와갖고 임명을 안 해버리면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덕수형님이 돌아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의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의 얘기예요. 덕수형님 돌아온다는 것은 상목이 네가 했던 결정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덕수형님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는데 네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다는 것은 덕수형님이 탄핵됐기 때문에 권한대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네가 권한대행 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해. 그래서 네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 결정한 것도 다 부당해. 그래서 헌법재판관 보낸 것도 부당해. 그것도 다 무효야. 그러니까 덕수형님만 돌아오면은 상황 끝난다. 곧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목이는 이게 다 이상한 소리인 줄 알지만 일단 행님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접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용서받지 못할 일을 예, 이렇게 했다. 희한한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멈출 수 있었던 헌재 시계를 그렇게 뭐 이게 2명 임명해가지고 가게 했으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욕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참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이 정도면 헌정을 파괴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이제는 파괴했다. 그쵸. 헌법재판소가 가르마까지 타줬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처음 봤습니다 진짜. 참 대한민국의 관료란 무엇일까? 관료고 자시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게요. 참 왜 그러나 몰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한덕수는 그러면은 언제 결론 낼 것이냐. 원래 이제 2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1. 윤석열 결론 내기 전에 한덕수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선고하고 윤석열 선고할 것이다. 2. 한 큐에 둘 다 할 것이다. 한덕수 윤석열 한 큐에 다 할 것이다. 2가지 설이 있는데 뭐가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얼핏 기억나는 1월달 어느 시점에서는 한덕수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날 그래요? 예, 원래 생각은 같은 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보도 보면 그냥 대통령 거 먼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뭐 한덕수가 하나, 최상목이 하나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윤석열부터 한다.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직무유기죄 적용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최상목에 대해서. 고발장 준비한 걸로 아는데요. 시민사회 쪽에서. 예. 직무유기로 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건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늘 얘기하지만 시점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직무유기죄를 고발했어. 그럼 검찰은 수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뭉개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그 사이에 임명을 해. 그럼 뭐 또 기소유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재미없게 얘기하면 그래도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마지노로 본다라고 계속 얘기를. 더 기회를 주겠다. 아니 원래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네. 나는 같은 동네 사는 상목이 형님한테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뭐 형님이에요. 누구 보고 제가 형님이라고 잘 안 해요. 네. 형님 문화는 이제 다른 정파가 이제 있죠. 다른 정파. 그렇습니까? 학생연대 쪽이 이제 형님 문화가 있고. 그래요? 다 형님이라고 부르죠. 몰랐어요. 그거보다는 기본호칭이 형님이죠. 그 민주당 국힘 30대 정치인들은 거기 이제 거기 무조건 형님 문화로 사회생활이 형님이죠. 네, 형님 문화로 해서 저는 근데 그건 사회생활이고 저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못하지. 그게 잘 안 붙더라고요. 오히려 어릴 때 알던 선배들은 형이라고 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네, 박재희는 첩자다. 네. 박재희는 첩자다. 상목이 형이랑 관리비를 공유한 사이. 내란 뉴스가 있는데. 내란 뉴스요. JTBC의 단독. 제목이 선관위의 국정원 수사기관 온다고 여인형 관련 방첩사 내부 진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검사도 온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 그 진술이 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그 야당이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선관위에
선관위에 검사 둘이 같다더라. 이거를 이제 야당이 주장을 했고 이렇게 야당이 검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검찰 조서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이 JTBC의 보도가 리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방첩사 소속 대령이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선관위로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얘기인데 진술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검찰 조서에서. 그래서 중앙선관위 전산실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검찰 조서에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걔가 잘못 들었나 봐요. 기억이 헛갈렸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진술 조서에 있으니까 의심해 볼 만한 얘기죠. 그렇죠. 오늘 야당이 주장한 거하고 맞춰보면 그동안 계속 저희가 그래서 그 특검 필요하고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검찰 그 이제 우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있잖아요. 한겨레 단독이었나 아까 본 게? 우리 김성훈 차장님께서 핸드폰 4개 포렌식 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나왔다 그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요? 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아니 그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둘이서 뭐 이렇게 문자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나왔다. 것도 있고 그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고 그 비화품 불출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비화품 불출대장을 한국일보가 했구나 아침에 경찰한테는 안 줬잖아요. 근데 검찰한테는 넘겼다. 네. 네. 근데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이어서 안 줬나? 검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준 거 아니냐? 근데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뭐 이상하면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왜 줬냐라고 하면은 검찰하고 뭐 공감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도 뭐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또 이 부분을 엮어서 보면은 야 이게 뭔가 또 서로 아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 그냥 이렇게 또 생각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런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궁금하다. 너네 왜 그러냐? 네.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협조한 것 아니냐라는 뒷말이 나온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오늘 또 나오는 얘기가 공수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공수처가 수사를 뭘 또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열받은 공수처도 우리도 한다면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를 한다. 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고발 사건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심우정과 이진동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를 배당을 했다. 네. 요거를 이제 공수처는 수사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그 이제 지난번에 한 거에 대해서 뭐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 청구했는데 자기들한테 이제 그 잘못 청구가 아니라 그 뭡니까? 영장 쇼핑을 해놓고 안 한 것처럼 답변하고 그 허위 공문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안 한 것처럼 답변하는 데 있어서 또 그거를 뭐 일부 기록을 누락해서 자기한테 준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 다 설명했던 수사하는 거 그렇죠.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가 그러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다. 나라가 엉망. 근데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네, 어떤 일이 있었을지,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죠. 뭔가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에서 전화를 했겠죠. 총장이나 차장한테 전화를 했겠죠. 야, 너희 수사기관도 저기 들고 가가지고 저기 선관위
그 뭐 저기 좀 뭐 해라고 뭔가 오더가 하나 가지 않았을까. 아, 당연히 했겠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움직였을지 안 움직였을지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냥 검찰이 딱 얘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안 움직였을 개연성이 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말하자면 예. 모든 것이 악의 축의 머리대로 다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은 했더라도 집행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지시는 했는데 집행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과천으로 가는 길에 야 쫑났대 이러고 이제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오늘 어쨌든 야당이 주장한 거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이게 3일 밤에서 4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월 3일 당일에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라고 한다. 부장 검사급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보가 있다. 네, 제보 내용 확인을 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있네요. 그래도 약간 제보가.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특검 뭐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 뭐죠? 정권 교체가 돼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거부권 행사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파면이나 대선 전에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좀 없어 보이지 않냐. 김준우 특검을 해야 됩니까? 김준우 특검은 김준우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본인이 김준우가 특검으로 가냐? 아 제가 특검으로 가냐? 네. 근데 보통은 그 당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곤란하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